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광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통합 지향에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 또 자치분권 민주주의 강화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이 가리키는 방향은 시민의 존엄한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모델들이 창출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행정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의 경우 행정통합이 광주 전남 발전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그러나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민주적 공론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과 정치의 공론장 설치 과정은 매우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특별법안 같은 경우는 너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분석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 정치권, 공무원, 기업인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절차와 속도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민의 제안에 대한 수용 문턱은 매우 높았고 기업과 정치인의 문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제안은 두 행정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광주시 행정통합 추진위에 제안서를 보내면 이 제안이 각 행정부서로 내려가서 그 적절성이 검토되고 이것이 다시 전라남도의 각 행정부서로 내려가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반영되는 구조를 따랐습니다. 민주당 발의안이 만들어지기 최소 5일 전에 시민사회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해서 조문안을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주간의 토론회 등을 9번 정도, 또 보도자료 등을 12번 정도, 조문화된 제안문을 4번 정도 행정과 정치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일 날 발의된 안에서 시민사회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필요하면 단독으로 하루 만에 특별법의 조문을 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맞개발의 피해를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했던 제285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는 1월 28일자 초안에서 300만 평방미터 미만이었다가 1월 30일 최종 발의안에 500만 평방미터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향하여 집어넣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례 조항이 국회의원의 요구로 시도 행정기관의 형식적 검토를 거쳐 특별법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결속 합의 내용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에 의해 철저하게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결속 합의 내용들은 특별법에 담겼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결정 과정은 절차는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의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정의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 저희들은 누더기 뿐인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한을 달라고 외칠 뿐 이것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89, 90쪽에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또 시민이 함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행정통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료의 92쪽인데요. 행정통합이 시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생통합, 시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통합,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강화 통합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분권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에 동의합니다.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정부의 분권의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연 5조 원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 4년 이후 항구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겨 있는 46조와 47조의 제한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 자치권 견제 정치가 강화돼야 합니다. 일반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조례 수준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자치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시민주권과 자치권 견제 장치를 제한했던 내용들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신에 따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상생 권역 균형 발전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권, 의료 접근권,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특례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계획의 안전적 확보를 위한 특례가 담겨야만 합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가령 5조 1항의 경우 노동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재 7쪽부터는 저희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특례상의 문제점, 맞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개특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난망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해서 시의회와 도의회 간의 의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특별법에다 담아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주의 시민사회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행정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님 네. 진술해 주십시오. 네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개별 법안의 내용보다는 시도 통합이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논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이제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권화 담론을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하던 33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의 행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자치분권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치분권이 국가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지방자치 성과보다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부각했고 국민 역시 자치 혜택을 체감하면서도 여전히 중앙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분권은 국정의 우선 과제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30년간 자치분권의 힘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 공백이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탄핵 정부에서 만약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재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복지 전달 시스템이 마비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혼란을 겪었다면 과연 중앙의 정치가 마음 편히 국가체제 안정화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배양된 자치분권의 힘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권은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권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담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며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담론이 형성될 때 비로소 문제는 정책으로 바뀌고 예산이 투입되며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대구 경북으로 이어지는 통합의 흐름은 분권을 다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5급 3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마무리한다면 분권은 다시 뒷자리로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담론을 대한민국 분권화의 담론으로 승화시키고 이 담론을 구조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순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의 추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체제 혁신의 출발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2항, 특별지방행정기관 2관이라는 과감한 재정 분권과 권한 2항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시도 통합은 중앙집권 국가체제에서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구조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지역 간 이익 선점 경쟁,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다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전 충남 언론은 대전 충남 통합법안과 광주 전남 통합법안에 나타난 행재정 인센티브를 비교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곤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통합 지역은 통합법안에 나타난 행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상대적 차별로 인식하여 통합이 자칫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의 통합 제안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모처럼 불어닥친 분권자치의 사회적 담론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대전 충남 통합을 넘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모든 시도 통합 법안을 어떠한 기준과 철학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특별법에는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 분권과 사무의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개편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할지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예컨대 6대4 혹은 6.5대 3.5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이항이며 특히 노동, 환경, 중소기업, 건설 등 지역의 산업과 투자를 좌우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법안 간 형평성과 국민통합의 원칙입니다. 현재 통합특별법안은 지역별로 특례의 범위와 재정지원 방식, 자치권 확대 정도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합을 추진한 지역 간에도 왜 우리는 적고 저쪽은 많냐는 갈등을 낳고 비통합 지역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이 국가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통합특별법 심의와 별개로 국회가 지금 당장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통합특별법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제정하다 보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할 수 없고 기본 골격 수준의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은 통합 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 단계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장치가 바로 국회 특위입니다. 이 특위는 재정분권, 국가사무위항, 특별지방재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2관, 나아가 분권형 헌법 개헌 논의까지 이어가는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가 분권국가의 틀을 완성한 국회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국가구조개혁을 완성하여 분권국가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본인들이 전공 분야에서 지방자치행정을 그리고 시도 통합을 바라보면서 쌓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이 자리에 잘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술을 준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은 잠깐 그 양당의 그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청인의 질의와 답변은 허락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야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그 두 분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잠깐 동안 그 진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의 시간은 3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한 시간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야말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명확히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전 충남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고 또 지방 소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구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 스스로 지방이 일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지방 분권이고 지역 등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 자치권 안에는 재정 그리고 조직, 인사 그리고 지역이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중앙정부 때문에 수년씩 늦어지는 이런 절차들을 신속하게 이 법안에 없앰으로써 결국 지방 스스로 빠르게 해야 할 일들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더 내려주고 더 줄 때만이 지방 분권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그 출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 의원님들께 이 기회에 명확히 이번 기회에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 분권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방선거에 앞서 졸속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 충남 법안 그리고 광주 전남 법안을 볼 때 같은 민주당에서 내신 두 법안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통합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36개 조항이 돼 있고 광주 전남은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 법안은 대전 충남에서 낸 성일종 의원 법안에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남 광주 법안은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만 들어가 있고 국세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성일종 의원 안과 전남 광주에서 낸 법안이 비슷하다. 그 두 법안이야말로 지방분권에 근접한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봐야 됩니다. 대전 충남에 낸 법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해야 한다와 해야 할 수 있다와 있고 그리고 28개 조문에서 중앙정부 등의 네. 협의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권 축소도 특별시장 조례에서 국가장관 대통령으로 바꿈으로써 자치권을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안들을 개선하는데 근본은 뭐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번 기회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강주광역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 2일 날 광전남 통합 추진을 한 지 딱 35일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도 매우 정말 바쁘게 또 빠르게 추진돼 와서 그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도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저는 다만 지금 통합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충분한 자치분권의 권한을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통합 시의 추진을 통해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이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 법 중에 110개 정도의 특례 조항이 부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받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안마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치 않는 법안이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법안이어서 최소한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86조 중에 110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5조를 4년 20조 지원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현재 발의될 때 담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는 걱정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애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여러 조항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 간 의원 정수가 광주와 전남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초기에 특별시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다가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 원구성에 최소 과반 이상이 특정 지역이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의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 날 대체 토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식 의원, 이해식 의원님 발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규정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특례 조항, 에너지 관련, 영농형 태양광 관련, 차등 전기요금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런 특례 조항은 시범적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개별법으로 이후에 담자 이런 이유로 이번에 부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중앙권한이 특별시로 이양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시 권한 중에 광주로 예를 들면 5개 구자치로 권한 이양이 할 수 있도록 재정 이양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행안부가 너무 반대합니다만 꼭 국회에서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그 권한대행이신 갑자기 제가 김정기 권한대행 나오셔서 3분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슈화하기 전에 한 7년 전부터 저희는 지역의 생존의 문제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지 이 통합에 대한 동력이 살아납니다. 많은 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 경북은 정부의 5극 3특에 대한 의지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한 약속을 믿고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1차적으로 검토한 안을 보면 여전히 대통령님과의 생각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권한 이양의 조문이 협의 동의 문구가 추가되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0개 조문 이상이 삭제 의견이 1차적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대 원칙에 대해서 꼭 이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 법안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같이 이것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이 되지 않도록 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 5조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명문화된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령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산업 이양, 특구 조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권한 이양, 임의 조항이 아닌 좀 의무 조항으로 해서 권한 이양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 협의 동의 문구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지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일부라도 반영을 하고, 저희는 일단 7월 1일 출범할 때 핵심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우선 반영하면서 후 보완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3개 법안이 아무쪼록 차별받지 않고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수린부터 3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까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수린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안내해드린 대로 3분으로 하고 7분으로 하고 양분남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분남입니다. 제가 광주 전남 시도 통합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가 참으로 지난한 문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제가 기억하고는 2번에 걸쳐 통합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통합 5차 간담회까지 가져봤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만족시키는 완성된 100%의 통합 법률은 참으로 만들기 어렵고, 100%를 만족시키는 법률은 만들려면은 몇 년이 소요돼도 힘들지 않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청회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대통령의 통큰 지원이 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이 여기까지 와서 무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다시 찾아온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공청회를 갖는 목적은 통합은 하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통합의 본래 취지인 권한을 많이 이양받고 또한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광주 전남에서도 여러 특례 조항을 줬는데 119개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불수용 의견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이 낸다면은 이건 대통령 뜻과도 배치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준다면은 이번 통합이 속빈 강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저희 광주 전남에서는 119개 불수용 중에서도 45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선정을 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에 대해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어서 제가 진수린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정정 우리 실장님, 예, 수고하셨어요. 지금 광주 전남 통합에 있어서 양 시도민의 큰 관심이고 걱정거리가 이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가 갖는 민주화의 도시로서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이 사라진 거 아니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전남 도민들은
모든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인 광주에 통합부의 쏠림 현상이 이럴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나름대로 들어있는데 통합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의 각각의 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각종 특례들을 받아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분권에 기반해서 특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 축으로는 추진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 시도민들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이 되던 이 과정에 고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양 시도가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함께 만드는 생산의 협치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민이 같이 공동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 정치권에서나 또 양 지자체에서 좀 설계하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이런 쟁점들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5개 이 불수용된 특례가 이렇습니다. 지방채 발행되는 특례. 지금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특화된 점을 살리겠다는데 그 특화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례가 불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집적 도시로서 특색, 모빌리티 사업,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는 특례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광주가 있는 문화관광 산업의 특례 등이 여러 개가 빠져 있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특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반영될지 계속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이게 영원히 빠질지는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특례들이 전국적으로 정부 안대로 빠졌을 경우에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속빈 강쟁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민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도민을 대표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겠습니다만 특별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그 미래의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축을 구상하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첨단 산업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방금 그 제외된 그런 영역들입니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가 이제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서 빠져버린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적 구상이 시도조차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남의 그 농수축산이라든가 또 광주의 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또 시너지를 내서 어떤 그 푸드테크라든가 이후에 이제 문화관광과 관련된 초광역 차원의 벨트 구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만이 특별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구상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다면은 계속 불수용이 된다면은 통합이 형식만 통합이지 광주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 이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하예수 교수님과 행안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대구경북 통합법도 정부 회람을 돌려서 100여 개 특례가 불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에 그 불수용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 법이 과연 정말
이 통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지방 시대를 열어갈 이 법안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하이수 교수님, 프랑스가 2016년에 광역지자체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광역 통합의 해외 성공 사례가 있으면 어느 나라인지 그 통합의 성공 요인 핵심 키워드는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해외 그 사례를 보면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 사례는 프랑스 레지옹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유사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도쿄부가 광역이었고 도쿄시가 기초였습니다만은 통합된 이후에는 양쪽이 다 광역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도쿄도는 1943년에 통합됐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시 체제에서 통합됐고 아주 효율성이라든지 항공 방위라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그 산업이라든지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농촌 지역인 39개 시정촌하고 도시 지역인 23개 특별구간에 상생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 그게 저는 그 사후에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게 키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그 교수님께서 우리 이번에 진술서에 보면은 성공적 행정 통합을 위해서 지방 재정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진술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 재정력 강화는 레지옹 통합에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레지옹 통합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레지옹을 통합하면서 그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목적이 강했는데요. 그 자치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권한이 좀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권도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자립 기반이랄까 자치 역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그 성과 평가에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재정 부분에 지역 분권이 지방 분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행안부 차관님, 우리 광역통합법에 특별 재정 지원 특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양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울뿐인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예, 특별 재정 지원 특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에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매년 통합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매년 5조씩 4년간 20조를 각각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발표가 되고 해서 법안에 담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발표된 거기 때문에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 결과로 하고 이 통합법에는 그 특례 부분을 담지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합법의 가장 핵심이 재정지원 특례인데 이거 빼고 통합 논의를 먼저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재정 특례를 전부 제외하고 이 TF에서 나중에 정부 믿고 그럼 우선 통합부터 해놓고 하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 재정 분야에 관해서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난번 우리 2월 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장관이 나와서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묻는 동료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20조 중 고정 지출해야 되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각각 1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설 수 있는 예산은 1, 2천억 정도 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행정통합하면 기존 고정 지출에다가 최대 1, 2천 정도만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차관님, 책임 있는 장관이 국회 전체회의 나가서 발언한 내용이니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답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재정 지원의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한번 해보신 답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의원님 그 부분은 5조를 통합교부금으로 지자체에서 다들 이거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제가 그날 있지는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는데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속기록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지금. 그 2조가 되는 거는 현재 광역시나 도의 전체 재정 지출 현황이 그런 거고 그 안에서 현재 단체장 지방정부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이 한 2천억 내외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고요. 5조가 지원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보다 훨씬 크게 되겠죠. 2조에서 5조로 기본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다만 아마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건 5조 자체가 다 재량 지출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 말씀이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안 소위할 때까지 이 20조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성격으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정보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장관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최대 5조씩 4년 동안 국무총리께서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를 어떤 성격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용처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법안 소위에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TF에서 계속 이 재정 당국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재정 분권에 관한 TF의 네. 이런 5조 20조에 대한 고민은 아주 일부분이죠. 그 TF에서 논의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분권 TF는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 75대 25 정도 되는 거를 70대 30이나 이런 자, 부분을 마무리해 고민하는 주시죠. 거고요. 통합 지방 정부 재정 지원 TF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요것만 5조 20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야 이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핵심 내용인데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차관님, 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다리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재정 TF는 정부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법안은 행안위가 담당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뒷받침해야 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가장 동기부여를 했던 재정 지원, 재정 분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은 행안부가 답변해야 돼요. TF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추후로 없다는 거 미룬다든가 아니면 재정 TF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요. 법안을 다루고 있는 공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돼요.
근데 위원장님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TF 전체 회의를 정책실장 주제로 자, 됐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칙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는 제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할게요. 네. 네. 오전 질문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추가 시간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7분으로 좀 한정해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그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차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행정통합특별시는 덩치만 컸지 자기 결정 권한이 없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만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각각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불수용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무조건 수용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통합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저는 주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많은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 가기 전에 행정 통합은 저는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 이런 장치 없이 간다면 나중에 미래에 더 큰 갈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있고 예전에 마창진 관련해서도 보면 굉장히 제대로 된 수기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더 큰 갈등 비용을 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거 사례가 있고 해외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술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사회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그 법안 성안 과정에서 조항별로 의견을 줬지만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으며 어떠한 조항들이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의 이양만큼 이에 따르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이양의 요소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 시민사회는 뭐 지방채 발행의 어떤 그 한도를 없애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런 식의 특례는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제들은 지켜야 한다. 또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특례들도 제한해야 하거나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이 시민사회의 주된 입장이었고요. 그런 과도한 특례가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 행정통합에 따르는 광주 전남 통합 발전의 비전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분명히 설계할 것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거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의 이양, 초헌법적 권한 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추구해도 원래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아까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는 시점까지 뭐 저는 뭐 필요하면 당청정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좀 열린 공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통합특별법이 시민의 어떤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장님의 생각과 일부 이견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그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추후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지만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많은 특례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접근을 하면서 어디에서 이제 조정이 가능한지는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의 삶을 확 바꾸는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의회나 시의회 의결을 거쳤어요. 하지만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한 개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그 의회 의결 절차만 갖고 이게 절차를 밟았냐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주민투표 절차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치분권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큰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면서 오히려 그 동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통합의 시민적 정당성, 시민적 동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투표도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신중하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거치자라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민주적인 어떤 그 과정을 보완하고 그래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좀 더 집중했으면 우선 집중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아까 이제 나온 말이긴 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 행정통합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권한들이 이양돼야 되고 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말로 저희가 뭐 모든 특례를 다 제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또 분권을 반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너무 과하고 이거는 시민권을 해치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행안부 차관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나서서 행정통합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5조 원을 뭐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에드밸런을 띄우고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뭐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못 주겠다고 했어요. 차관 알고 계시죠? 예,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실리콘밸리 아시죠? 미국에.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스탠포드 대학서부터 해서 인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공학자들을 길러내고, 자, 항상 서부로만 다 갔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도 서부에 있던 게 아니라 참 동부로 가서 취직을 했는데 이걸 막자 해서 시작한 게 실리콘밸리고, 이 과감한 조치가 과수원을 실리콘밸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대전에 카이스트 있습니다. 그럼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탄생할 정도로 지금 권한이양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답변 주세요. 뭐 의원님 제가 제 업무 분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아니 그러면 빨리 국무총리실로 넘기세요. 행안부가 뭉개고 꿍짝꿍짝 하지 말고 전부처를 통합해서 자 저희가 지방을 육성하는 구조적 대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킬 거냐 대전을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그 정도 권한과 재정이 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모든 도시에서 광주, 부산, 대구, 원도심 문제가 있어요. 원도심이 낙후되고 있다. 도쿄가 원도심을 개발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본기 힐스, 도쿄 아자부 다이 힐스 복합 개발입니다. 지금 요번에 지방 분권하면 이거 개발할 수 있습니까? 광주시 개발할 수 있어요? 대구 개발할 수 있어요? 대전 개발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통합특별시장이 뭐 주민 의견과 의회와 협의해서 그쪽 그런 원도심 개발을 추진한다면 제 생각에는 재량 지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검토해서 생각하고 오세요.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이런 복합 개발을 서울보다 더 빨리 앞서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해서 빨리 오시고요. 근데 그 부분은 행안부나 정부가 해라 마라 이렇게 계획을 주는 부분이 아닌 거지 도시계획 않겠습니까?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국토부서부터 다 설계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도 지배받고 있고 그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어기면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과감하게 하면 지방도시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인재 남방 한계선이 지금 수원 아니면 천안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밖으로 대전, 대구, 광주까지 가려면 인구의 남방 한계선을 깨야 되고 그러면은 대학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권한이 가느냐? 그리고 원도심 낙후를 막기 위해서 도쿄, 아자부 다이힐스나 록본기 힐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가느냐? 검토해서 오시란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본사들이 유럽에 갈 때 유럽 본사를 다 이쪽으로 가서 아일랜드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제 면에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있나요? 의원님, 그 세제 문제는 재정분권 TF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국세지방세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자꾸 어떤 특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특별시장님이 각각 다른데 이번에서 이제 되시는 분이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까. 아니 차관이 이렇게 잘 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그 정도 의지를 표시했으면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역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이런 걸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길을 열어줬는지 검토를 해오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관계부처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이 안 되면 빨리 총리실로 넘기고 총리가 멋있게 발표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에드밸류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 돌파점들의 주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확실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예. 동의합니다. 검토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는 충남, 경북, 전남 이런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송배전 받아서 쓰고 있고 맞죠? 예,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차제 그 분산 전원 그래서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별화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할지 그러니까 권한을 빨리 넘기세요 총리실로. 예?
행안부가 뭉개고 있지 말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달라서 생산지에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싸게 해주고 송배전 비용을 감안해서 비싸게 하고 수도권은. 그러면 이것만 해도 데이터 센터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유리해요. 반도체 회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내비두고 뭐 5조 원 주겠다. 한시적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차관급짜리 4개 주겠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핵심 조항 119개는 다 불수용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실질적인 걸 검토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가지를 콕 찍어드린 거예요. 인재 양성, 복합 개발,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세율 검토해주십시오. 네. 우리 차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그 공청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우리 8분 그 진술인이 모두 다 찬성 입장이셔가지고 저기 좀 안심이 됩니다. 기우식 진술인께서 조금 그 절차상 조금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것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헌법 123조 2항에서 나온 건데 국가는 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는 누가 지느냐? 국가가 지는 거죠. 국가의 어떤 드라이브, 정책적 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 분권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권, 권한을 내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분권이 되는 거지 권한을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에 주질 않으면 이 분권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통합 문제 이런 것은 국가의 어떤 강력한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톱다운 방식의 하향식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자치와 관련된 문제 그것은 역시 이제 주민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극 3특을 통해서 균형 성장을 기해한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거죠, 사실. 그리고 MB 정권 때 이미 5극 2특이 나왔고 우리 진종원 진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투자 의지가 있느냐? 재정 투자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죠. 5조 4년간 2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저는 허투루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이 틀에서 갈 거냐, 거버넌스를 이런 그 메가시티 형태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거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다니까 적어도 학계에서는 저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종원 진수리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얘기죠. 그렇고 정부 정책으로도 그렇고 뭐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가시티는 그렇지만 5극 2특이 나온 게 MB 정권 때 나온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MB 정권이 5+2. 지금 벌써 16년, 17년 전 아닙니까? 그럼 거의 20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가 실천을 못했죠. 근데 이제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통합법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려서 지금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거고 4년 뒤가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 말기가 되는 건데 시행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례와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재정 특례, 행정 특례, 뭐 지도 감독 특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행정 특례의 경우에는 좀 양보 타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우식 진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뭐 그린벨트 풀어라 이런 규제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대구 경북 통합법에 보니까 뭐 최저임금을 예외를 해달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 노동권, 인권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외를 요구하는 그런 특례는 사실 시민단체 받아들이기 어렵죠. 국민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행정 특례를 다 달라. 이건 과하고 무리한 주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입장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 국민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걸 다 성취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 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좀 개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특례 관련해 가지고 5조를 4년간 지원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5조라고 하는 게 다 자율재정을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뭐 그럼 예를 들면 교부세 같은 거를 뭐 이 교부세가 1%에 한 3조 이상 되니까 1.5%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항구적으로 이게 가능해진다고 보는 건데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행안부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기본적인 아까 진소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원 플러스 보충적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 지원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부세율을 갖다가 조금 지금 19.24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 19.24에서 이것을 21%, 22% 정도는 올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통합 지자체에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진 이후에 보충적 지원. 예를 들면 행정 특례를 통해서 따라오는 재정 지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배치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야만 그래야만이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TF 회의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안 지금 말씀하신 뭐 교부세 조정이라든지 지방 소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갖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재정 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행안부도 느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네, 노력하겠습니다.